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네.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살짝 볼까요? 예, 이제 미국 시장이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변동성이 줄었어요. 변동성도 굉장히 줄었고 거래량도 감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CPI 발표하죠. 이것을 앞두고서 관망세가 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CPI를 앞두고 지금 PPI가 발표됐는데 시장의 느낌은 좀 벌벌 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강한 긴축 기조 계속 나왔는데 일부 의원들이 속도 조절론이 나왔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장중에 약간의 플러스, 약간의 마이너스 왔다 갔다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영국의 파운드화 불안 얘기 계속 있는데 3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장중에 올라갔었습니다. 그 BOE에서 국채 매입을 뭐 2주간 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계속 불안하다 보니까 연장해 준다. 아니다. 뭐 외신발로 계속 이게 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지 않겠냐, 연장해주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시장을 좀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화됐다, 뭐 그 정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의 BOJ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엔화가 초약세인데 계속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커멘트는 내년도에 물가 하향 안정이 전망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PPI 발표였는데요. 8.5%가 나왔습니다. 8월에 8.7%였고요. 컨센서스는 8.4%여서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또 대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런데 어디가 가지 많이 올랐느냐? 요것을 볼 때 지금 CPI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서비스 물가가 6.4%를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훼손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부분들은 좀 안정화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소비에 의해서 올라가는 물가가 계속해서 고공권이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그 월간으로 볼 때 전월 대비로 볼 때 0.4% 증가했는데요. 컨센이 0.2%였어요. 그 전에는 감소했었거든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2. 근데 이게 플러스 0.4로 다시 올라감으로써 지금 CPI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시장이 어제 그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지수 자체도 약보합이었고요. 그래서 아주 소폭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감소하면서 CPI를 앞둔 관망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뭐 강보합 수준인데요. 코스피 0.47% 올라서 2,202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0.3%인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2,350억 정도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해줬습니다. 어제 금토기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하고 나서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서 빅스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25bp의 호소 의견이 있었고 최종 금리에 대해서 3.5% 부근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회사채의 그 우량 채권들이요. 회사채가 5%까지 갔거든요. 5% 넘어가죠. 먼저 갔습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이제 최종 금리를 3.5% 정도로 어저께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중 금리에 있는 국제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은 소폭 반등을 하는 이유가 됐고요. 그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요즘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버팀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얘기들은 이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통제 한국 기업은 1년 정도 유예한다. 요 뉴스들이 좀 돌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쇼커버가 훨씬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장은 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변동폭보다는 좀 작은 모습을 나타내지만 전반적으로 하단에서 계속 불안불안한 모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3대 지수가 6월에 저점 하향 후에 이제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6일 연속 하락입니다. 지금 나스닥과 S&P 500이 6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CPI를 앞두고 발표를 앞두고 우려와 기대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지금 전일 PPI 발표로 인해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에 75bp 인상 전망의 확률이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얼가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컨센이 8.1%인데 8.3%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저녁에 나올 CPI의 모든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민감하게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1이 컨센이고 예. 그보다 약간 낮거나 하면 뭐 그런 이제 시장이 좀 안 예. 좋아할 일인데 예. 8.34 뭐 이렇게 네. 이제 나오면 이제 굉장히 충격 받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월가에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들을 지금 하나 둘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기업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어느 정도 눈높이를 하향하는지 그리고 눈높이 하향했다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금 삼성전자 보세요. 그 시장 반응이 굉장히 지금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게 지금 잠정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시장 반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래서 옵션 만기에 의한 이제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일 거고 왜냐하면 외부의 변수는 지금 관망 분위기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에 의해서 수급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이 상대 약세를 보이고 개별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증강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거 비난이 여론이 엄청 많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얘기들이 연일 뉴스로 보도화되고 있고 그리고 공매도 금지에 대한 한시적 금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이게 증강기금의 사용이나 공매도 금지 논의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강력하게 숏을 해서 이익을 지금 이익 상태에 있는 숏플레이어들이 일부 숏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 시황이나 섹터의 컨센서스가 변화된 것은 아니고 수급적 요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전반적으로는 시장 안정은 이제 미국의 안정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안정은 또 CPI를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네.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관망 분위기가 훨씬 더 있다.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만 그냥 등락할 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몇몇 이슈들 좀 살펴볼까요? 예, 러시아와 미국의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러시아의 외무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푸틴은 G20 정상회의 계기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미국에서 제안하면 고려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튀르키예가 지금 러시아와 서방 국가의 평화회담 제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들어보겠지만 협정의 조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다. 요 두 가지가 이제 러시아 쪽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가로친 내용은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백악관에서는 미국은 대화 가능하다고 했다. 러시아가 거부한 거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특히 어제 가장 많이 뉴스가 나왔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CNN에서 네.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우디 얘기와 러시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비이성적 행위자로서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의향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서 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상황이 좀 됐고요. 또 하나는 사우디의 관계를 재검토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오페 플러스 감산을 유예하라는 요청을 미국이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200만 배럴 감산한다는 요 내용들 때문에 이거 러시아 편들기 한 거다. 그래서 아하. 바이든 대통령이 대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요 무기 뉴스가 1년 동안 안 이렇게 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무기 지원이나 여러 가지들 이거 지금 사우디와의 관계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또 하나 또 시끄러운 뉴스가 지금 하나는 발생이 좀 됐습니다. 우리도 무기 좀 있는데. 우리는 있죠. 있는데 팔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치 좀 봐야 되나? 미국이 1년 동안 안 팔아 그러는데 우리가 사우디 한번 저희 무기 이랬다가는. 근데 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더 많이 극대화되고 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는 네. 저는 아무리 봐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강하게 그래서 나가야 되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중간선거를 끝나야지만 이 정치적인 것으로 발생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됩니다. 어제 또 하나 뉴스가 많이 있었던 거는요. 현대차 그룹에서 모빌리티 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내용은 굉장히 어려워요.
비전문가 보기엔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회사를 이제 이끌어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은 뭐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통합 제어기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OS의 자체 개발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발표된 소프트웨어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냐. 향후 지켜볼 일이다. 이런 평가가 어떻게 나왔더라고요. 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비전 발표가 있었는데,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비전 발표를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관련된 이제 산업 분야는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와 5G 성장으로 인해서 소위 이 지라칼륨이라는 하과 SiC 반도체 이 지라칼륨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잘. 근데 이게 연 60% 성장으로 차세대 반도체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국내에 선전 기업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쪽에 부각되는 기업이 이렇게 딱히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있어요. GA나 아니면 SiC 반도체 관련주 그러면 실제로 있긴 하는데 중소형주에 있긴 한데 이게 왜 예전부터 부각이 많이 됐냐면 전력 효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차세대 반도체의 소재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여기에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박차고 나가는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SK 그룹이나 주요 그룹들이 여기에 지금 소시탐탐 이쪽에 좀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도 한번쯤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모바일 시대로 점점 가면 배터리로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반도체 전력을 얼마나 잘 굉장히 중요하죠. 적게 쓰냐가 중요한데 네, 그렇지. 거기에 이제 신소재 이 지라칼륨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이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 금리 인상 50bp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조선일보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통사들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가 감소되겠죠. 이것이 사실 어제 그 미국의 PPI에서 발표도 그렇고 오늘 CPI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미국의 소비가 굳건하고 그리고 어제 그 발표 PPI에서 굉장히 많은 PPI로 끌어올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소비 부분입니다. 소비, 외식, 여행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하려고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일정 부분이 되면은 소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냥 금리 인상이 되면은 우리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도 많이 빠졌지, 부동산도 빠진다고 하지. 뭐 그런 가운데 지금 예전처럼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내년에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소비는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국내 유통 6개사의 순차입금이 35조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50bp 늘어갈 때마다 1조씩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이거 재무구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유통사들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적인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금리 인상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결국은 대출이 많고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않은 기업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국가도 그렇죠. 국가도 탄탄하지 않은 국가들은 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점차로 가셔야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요 마지막 뉴스로 하나를 또 말씀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기준금리 차가 역전된 게 몇 차례 있었는데요. 외환위기 전에 그랬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그랬고요.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요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6년, 2007년도에도 역전됐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19년 그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19년, 20년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이후에는
정말 그 경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녹록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항상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만일 지금의 물가가 제어가 돼서 다시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또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다시 금융시장은 안정화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물 경제는 곧바로 따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은 부분들은 계속해서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취약 국가들은 이미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업들 중에서도 대출이 많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될 만한 것들까지 쭉 살펴봤고요. 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